안녕하십니까, 정전나무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은 되었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살살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직도 TV조선에서 예능 프로로 인한 그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까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파로 치면은 한 포대는 더 벗겨낸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관리자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관리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에서 양파 중에 몇 개가 썩은 것 같습니다. 또 몇 개가 상처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자를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사과 한마디 정도 했더라면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고 또 참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내색은 보이지 않고 양파 껍질은 계속 까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구석마다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바로 자막에 띄워드린 내용과 같이 총지휘자 서혜진을 비롯해서 박선주, 박선주라고 부를게요. 박선주, 김뽕곤, 함소원, 이들의 실체를 밝혀줄 것과 TV조선의 예능 위기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댓글도 눌러주시면은 저는 참 힘을 받습니다. 한 영상을 올리면은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아주는가, 또 구독을 얼마나 해주는가, 또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주는가. 영상 제작자는 꼭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응원을 받고 힘을 받으면은 또 그 힘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총 6가지 거짓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함소원이라는 이 아내의 맛의 출연자, 이 사람에게 얘기부터 먼저 갖고 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6가지 그 아내의 맛에서 보여진, 시청자에게 보여진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시부모 하얼빈 별장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맨 그곳에 있는 신혼집 조작 의혹. 이 두 가지는 바로 시부모 그 별장과 신혼집 조작 의혹.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전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부모의 별장, 신혼집 마찬가지. 이것 모두가 그것에서 렌탈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여기서 그까지 비행기를 타고 촬영을 위해서 그까지 날아간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또 그 안에 막 거기에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남편과 이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제전화로 그쪽에 있는 시이모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이모의 목소리는 변조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시청자에게 들려주죠. 자, 그 변조된 목소리가 바로 누구의 목소리였냐 하면은 바로 함소원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함소리 말의 억양과 그 시청자, 그 통화했던 이모라는 분의 목소리 억양하고 이런 거 가만 보면은 비교해서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아닌 함소원 자신의 목소리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딸, 어린 예쁜 딸 하나 있죠. 그 딸 바지가 없어서 이제 사주려고 하는, 하도 이 함소원이라는 사람이 짠순이 캐릭터로 그 아내의 맛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끼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카드
그죠? 현금 인출 카드조차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방송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 하나 있는 그 바지도 제대로 못 사입다.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와 그 하고 대화 과정에서 아이고 이렇게 했겠죠. 뭐 딸내미니까 아이고 얘야 딸내미 바지가 이게 뭐냐 바지 하나 사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이 바지를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지가 뭐 다른 사람이 사준 게 아니고 바로 외삼촌이 사준 거라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외삼촌이 사줬다 들고 와서 입혀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노출되기는 이미 그 전부터 그 바지를 예쁜 딸내미가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왕이든가 그쪽에 한번 시어머니와 같이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좁아서 집을 옮기기 위해서 빌라를 보고 뭐 아파트도 보고 이렇게 하루 의왕에 갔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시어머니가 아주 쿨하게 바로 막 남편한테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얘들 집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몇 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주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한 빌라에 가서 그 보고 바로 계약서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쓰게 됐. 그런데 그조차도 이미 알고 보니까 2017년도 그때 이 함소원 씨가 구입을 한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부모가 사준 것 같은 어떤 그런 거짓 방송. 그 다음에 또 그 남편이 있는 고향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의류 공장을 운영한다. 그래서 남편이 진아죠. 남편 이름이 진아인데 이 남편이 그쪽에서 의류 공장 대표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대표가 아니고 친척 중에 한 분이 그것도 동업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쪽 친구와 그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TV에 나온 내용이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보니까 함소원 씨 혼자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여러분 아마 시청해 보신 분들이나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갖고 온 내용 이 전체를 훑어봐도 전부 서혜진 이 본부장하고 또 함소원 씨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래서 하나부터 함소원 씨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제가 한번 보고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은 아기가 열이 39도 이렇게 열이 났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남편 보고 주민등록 증을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다. 거기에서 남편을 몰아붙이는데 정말 내가 보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아예 아기 열도 한번 체크도 안 해주고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거죠. 신분증이 없다고. 요즘 그런 세상입니까? 바로 주민등록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체크가 돼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애가 그 정도 열이 나면은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열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알코올로 닦아준다든지 바로 어떤 응급처치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볼 때 모든 게 이미 거기에는 카메라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TV조선과 제작진 거기에 서혜진 국장인이 모든 걸 총괄 지휘하니까 일어났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를 밝혀라. TV조선에서. 실체를 밝혀라.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잘못되고 했는 건지 실체를 밝혀라. 그 다음에 이 박선주와 관련된 의혹. 제가 박선주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투에서 예선 최종 라운드
예선 최종 나온 그때부터 한 두 번째부터 나왔죠. 참가해가지고 유진양 그 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출발이 됩니다. 모든 TV조선의 미투에 대한 의혹과 잘못된과 편파적인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시청자들을 의심사게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참가자와 소름 돋는 어떤 비인간적인 비교 심사. 이 비교 심사, 비교 이제 하는 것, 이거는 사람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 전국의 시청자가 보고 거기에 수많은 참석자들이 있고 진행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비교 심사를 했다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말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할 그런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박선주가 바로 우리 유진양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했을 테고, 안 그러면은 제작진과 유진양을 예선에서 탈락을 시키기 위한 어떤 서혜진 본부장과의 어떤 얘기가 있었다면은 그 실체를 밝혀라는 거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체를 바로 반드시 밝혀라. 그 배경이 바로 뭡니까? 고향이 내려온다. 그 퍼포먼스에서 박선주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파적이고 인간답지 못한 심사를 했죠. 그래 놓고 또 분명히 제작진에서 그 고향이 내려온다 그 퍼포먼스를 시켜놔 놓고 노래에 집중하라. 턱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박선주. 반드시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가를 TV조선에서 밝혀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 3월 25일 모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운영자가 이 박선주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모래공장이라는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모래공장에 그 유튜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모래공장에서 김다연, 김태현 두 참가자가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래서 박선주가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공장에서 이 유튜버를 과정에서 이제 사과를 할 수 있게 사과를 유도를 했고, 그래서 이 유튜버도 사과를 했고, 그랬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 유튜브에게 그 모래공장 대표가 이제 학교에 이분이 한 모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고발 조치하는 걸 말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죠. 자, 그래서 이 명예훼손으로 모래공장 대표 김민석 대표를 고소를 지난 25일 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소송 과정에서 그 진실과 박선주와 관련된 모래공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한참 동안 기사거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제작사로서 사실관계를 밝힐 책임도 TV조선에서 있다. 이 모든 박선주를 어떻게 해서 그 영입을 해갔는가? 그러면은 마스터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런저런 전혀 관련된 그거 없이 사람만 불러서 계약을 해서 마스터 자리에 앉혔는가? 그 문제까지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 박선주와 TV조선 간에 계약할 때 미투어의 마스터로만 계약을 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예정입니다만은 내일은 국민가수다. 거기에도 같이 참석해 줄 것을 같이 계약을 했는지, 안 그러면은 일단 구두 계약은 하되 다음에 내일은 국민가수다 거기에 계약할 때는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밝혀라.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은 전혀
아무 그게 없지만은 이미 박성준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 그다음에 뒤로 밝혀진 그 사람의 사회적인 마약이나 무면허나 이런 범죄 사실이 밝혀진데도 이미 지나간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러나 학폭 관련 사람은 중간에 하차를 했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끝까지 남아서 심사를 하게 된 배경,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학폭했는 사람은 안 되고, 그 마약과 그 무면허 음주 면허를 했던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도 괜찮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부 여부를, 이런 사람은 괜찮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기준이 또 있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수가 바로 김뽕건입니다. 김뽕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투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뭡니까, 떡 배달 꿀 배달 했던 김뽕건 아저씨. 자, 이 아저씨가 내일은 국민 가수다 광고에도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은 티저를 안 보고 제가 영상을 위해서 잠시 한 1분 정도 들어가서 보고 나온 걸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일은 국민 가수다 여기에 예고편 광고에 나오는 것도 봤고, 또 떡배달 꿀배달도 갔고, 그 김뽕건 딸내미를 응원하는 한 유튜브에서 나왔던 그 TV조선의 이사와 만났다,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얘기, 그와 관련된 내용, 진실 여부,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충북 도민 투표 관련 청탁 관련 문제, 이미 고발 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는 고발 조치는 고발 조치인데, 지난번에 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마지막 결승전을 앞둔 상태에서 충청도민들에게 이 딸내미에 대한 응원을 부탁하는 투표 격려 부탁, 그 내용이 바로 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충청뉴스와 아우라북스 출판사 김 대표와 만나서 10년 전부터 이미 이게 이제 그 기사화 됐던 걸 제가 출력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 드린 거거든요. 자, 이 내용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TV조선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본인에게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 봤는지, 그런 결과로 인해서 투표가 되어지고 결과론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한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조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투표 관련 조작 관련 실체를 밝혀달라는 거죠. 내부적인 조사를 분명히 전혀 하지 않았는지, 했는데 전혀 뭐 혐의가 없다든지 그 부분. 자,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사건 중심에는 함수원 얘기부터 이 두 가지 전부 다 여기에는 서혜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총지휘했던 서혜진이라는 이분이 예능 분야 프로그램 이 순간까지도 조금의 변화도 사과도 없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는 하죠. 내일은 국민 가수다 날짜도 아직 못하고 아직 참가 신청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 뭐 뽕숭아학당이나 내 딸 하자 여기에 시청률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로 찍었죠. 그랬는데 이 내 딸 하자 뭐 뽕숭아학당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와 손녀, 할머니와 손녀 관계 정도 되는, 나와서 뭐 게임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게 참 그리고 내 딸 하자 여기에도 역시 그 분위기, 그 참가자들의 그 정말 아주 의기소침된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야, 역시 참 그 제작진에서 얼마나 태클이 심하고 간섭이 심하고 제대로 좀 하라고 얼마나 소리를, 서혜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다. 그걸 보고 누가 박수를 보내며 누가 응원을 하며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률은 그래도 나온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개개인에 대한 어떤 팬들이 그래도 어찌 하나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면에서는 전혀 뭐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을 진행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한마디로는 전혀 무게감도 호응도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자, 그래서 앞으로 TV조선 예능국은 아마 점점 내리막길을 타고 얼마 안 가서 아마 그 서혜진 본부장의 교체 또는 뭐 하차 뭐 이런 그러한 소식이 우리 곁에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 두 가지 내용, 그 실체를 밝혀라는 이 사람들과 또 앞으로 이 TV조선의 예능국은 점점점 침체해 나갈 것이다. 이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해온 내용 그대로 다 적중이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못 느끼시는가 보다 저는 한 개 한 개 체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가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